그래서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돌직구를 던지고 왜 Z세대가 이렇게 병들었는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 원인 두 가지인데 현실 세계의 과잉보, 가상 세계의 과소보, 그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안녕하세요.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오늘은 하드커버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커버할 책은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세대라는 책입니다. 조너선 하이트는 바른마음이라는 책으로 저희 하드커버 채널에서 커버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 책에서 이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등하는 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덕의 근본적인 토대들이 있는데 그 토대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쪽은 보수가 되고 한쪽은 진보가 된다. 그래서 그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그럴듯한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분석을 제공했던 그런 훌륭한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뉴욕대학의 스턴 경영대학의 교수로 계신데요. 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미국의 교육이 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가, Cradling of American Mind인가요? 그런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요. 최근에 올해 나온 책입니다. 불안세대라고 하는 The Anxious Generation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질문이에요.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보통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식의 중립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병들어 있다. 근데 그 병든 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밀레니얼 세대, M세대라고 하는 거는 1981년부터 95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얘기하고요. 96년 이후에 탄생한 아이들을 우리가 Z세대라고 합니다. 뭐 그 이후에 또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를 뭐 알파세대라고도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알파세대까지 나가지 않고 Z세대, 다시 말해서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왜 96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특별히 이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죠. 스마트폰의 등장이 Z세대가 태어난 지부터 1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Z세대라고 하면 9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실제로 아동기에 경험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볼 때 Z세대는 특별히 다른 세대와 달리 우울감도 되게 높고요. 불안감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자해율도 많고 자살률도 높고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한 지표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경우에만 특별히,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한 10년 정도 그때에 겪었던 그런 어떤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그 시기에 아동들이 불안감과 우울감에 다른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었는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아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Z세대는 불안세대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6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96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이 불안세대가 된 주요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실 세계의 과잉보호와 또 다른 하나는 가상 세계의 과소보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 1990년대부터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미국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을 그냥 집에 혼자 놓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이렇게 혼자 놀게 했을 때는 부모가 아동 방치죄로 감옥에 가죠.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 사회는 그냥 혼자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부모가 혹은 뭐 그 누구의 지도 하에서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범죄인 거죠. 그 부모가 보호를 제대로 못했다, 안 했다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그냥 규범이 됐는데, 이 저자는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그 전에 유괴 사건도 있었고 방치했을 때 어떤 큰 여러 가지 잘못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됐는지 90년대 이후부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부모의 어떤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자율적인 어떤 방식으로 놀고 활동하는 야외 활동을 지나치게 컨트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과잉보호라고 합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밖에서 놀지 못하니까 가상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게 됐는데 그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이 책에서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을 이제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사춘기의 여자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SNS, 소셜미디어 같은 거를 하게 되니까 어떤 사회적인 연결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를 통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뭔가 우울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 상황에 돌입하게 되고 자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스타에서 자랑질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 중독되게 됐고 거기서부터 디스커넥트, 연결이 끊어지는 거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고 일종의 포모 같은 것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남자아이들은 그런 SNS에 중독되는 건 덜했지만 오히려 게임이나 아니면 포르노나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가게 됐고 그런 컨텐츠를 계속 소비함으로 인해서 정신이 황폐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가상세계에 대한 기준과 그런 어떤 규제 같은 것이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굉장히 느슨했고 굉장히 느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거는 빅테크의 일종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인스타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인스타가 아마 14세인가요?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하는 인스타를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이분이 보니까 실제로는 가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검증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타이트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검증을 제대로 안 했냐라고 항의를 하면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들의 이익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14세 이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그걸 엄격하게 지키면 인스타에 있는 유저들이 어디로 가느냐 13세, 12세인 아이들이 틱톡으로 하는 거죠. 다른 미디어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규정은 있지만 그걸 느슨하게 지키거나 거의 안 지키는 거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민증을 까봐라, 민증을 꼭 제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솔루션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나이를 인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빅테크가 막 계략을 펼친다 이런 뜻이라고요. 빅테크도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걸 느슨하게 지키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방치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예들을 들면서 어떻게 미국 사회가 그리고 그 북미에 있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현실 세계에서 노는 걸 너무 과잉보호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가상세계로 빠지는 것은 그냥 거의 방치 상태로 두게 됐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동기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이 기반의 아동기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기로 아동기의 대전환이 일어났다 라는 표현을 써요. 예전에는 저 또래의 여러분이라면 혹은 뭐 40대의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학교 끝나고 뭐 놀이터에 가서 뭐 정글집도 하고 뭐 조금 위험하지만 굉장히 야외 활동들을 많이 했던 그런 경험들 다 갖고 있어요. 오죠. 게임도 하고 뭐 밖에서 많이 놀았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어느 순간 그렇게 노는 게 위험하다 혹은 유괴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밖에서 노는 활동들을 줄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을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야외 활동을 막았다. 그리고 나서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것엔 너무 방치했다. 근데 야외 활동을 막는다는 게 왜 문제느냐? 여기서 이제 진화심리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야생에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체화된 상태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의사소통이나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즉각적이죠. 우리가 뭐 어떤 인터넷에 이걸 올려놓고 녹음된 걸 가지고 우리가 거의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리얼타임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렇게 진화한 종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를 발명했는데 스마트폰을 발명했는데 그 스마트폰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동기화된 형태로 그리고 일대 다대응 같은 그러니까 기기가 있고 앱이 있으면 그 앱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뭔가 그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현실 세계하고는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제 세계에서 겪지 못한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SNS를 생각해 보자고.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보면 왜 인스타그램이 우리를 연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페이스북이 우리를 연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끊김없는 연결을 위해서 원래는 그런 스타트업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되게 밝은 표정, 우리는 되게 그렇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막 기분 좋을 때 사진만 올려놓고, 그리고 그런 사진을 또 보면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사진 올려놓고 좋아요가 몇 개 눌러있는지에 따라서 사진을 내리기도 하고, 좋아요가 많이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우리가 연결을 위해서 그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배척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겪고 불안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 강해져서 정신질환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의 이런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전두엽, 이런 어떤 보상체계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뇌가 발달하기 전에 이 아동기에 혹은 이 청소년기에 우리가 너무 그 세계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빅테크가 그거를 만들었고, 또 그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독되고 갈취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면에서는 빅테크 기업한테는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은 이 책을 읽으면 그럼 우리가 만든 무한 스크롤, 우리가 만든 세로 고침,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아이들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실제로 이 책의 상당 부분이 빅테크가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빅테크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고 또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창업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내전을 일으키고 갈등을 부추긴다, 양극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아주 그 빅테크 기업에는 배드 뉴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부는 규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조금 급진적이에요.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금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스마트폰은 고등학생들 정도가 아니면 그거를 잘 선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스크린 타임 늘어나고 그 속에 빠지다 보면 아동기 때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밖에 나가서 놀면서 뭔가 놀이를 통해서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환경에서 실제 몸을 쓰고 한 놀이를 통해서 감정도 조율하고 어떤 인지 능력도 향상되고 유연성도 키워지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 그런 어떤 역량도 배우는데 그런 것들을 박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금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제안이 얼마나 현실적인가는 조금 일단 차차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6세가 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를 금지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비교 본능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대세를 따르게 만들고 셀럽을 따르게 만들고 자기 주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휩쓸리게 만드는,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행해지게 만드는 그런 좋은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가치에 판단을 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는 16세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휴대폰을 사용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게 법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학내 규정으로 학교에 오면은 학생들 스마트폰을 걷고 끝날 때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쉬는 시간에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점심시간에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학교에서만큼은 아예 휴대폰을 쓰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학생들을 더 창의적으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위험한 그런 놀이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어렸을 때 그런 놀다가 다쳐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관계들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걸 못 배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감독하지 않은 놀이와 독립적 행동을 더 많이 보장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4가지,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스마트폰 금지, 16세가 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 금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그리고 감독하지 않은 놀이와 독립적 행동을 더 많이 보장하라. 이런 4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만이 가상세계의 경험을 조금 줄여주면서, 그리고 그때 가상세계의 경험을 또 양질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실제 세계의 경험을 늘려주게 하면서 또 양질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 근데 이거는 가령 어느 학교, 우리 학교만 이걸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잘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아동기에 또 청소년기에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안 쓰고 우리 집은 안 쓰라고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쓰면 문제가 되잖아요. 인스타 DM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나만 없다 그러면 나는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전 인류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크게 말하면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는 하나의 규정을 만들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거 급진적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 이 병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돌직구를 던지고 왜 Z세대가 이렇게 병들었는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거는 다른 원인으로 찾을 수가 없고 그 원인 두 가지인데 현실 세계의 과잉보, 가상 세계의 과소보 그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아동기, 청소년기에 있어서 어떤 나쁜 영향을 받았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가 변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요. 그리고 정책 입안가들,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 부모들, 학교, 파트너들이 다 지금 여기에 이 얘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공론화했으면 좋겠는 게 이 책을 읽고 난 저의 소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비판적으로 하드코어만의 시각으로 리뷰를 해보면 이래요. 이 주장을 우리가 정말 그럴듯하고 받아들일 만한가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을 우리가 스타트업 칼리지 학생들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학생들의 딱 세대가 Z세대거든요.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은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진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늦은 나이에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줬으면 제가 조금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상황이더라도 개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외향적인 친구들은 어쩌면 인스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때 스마트폰에 소셜미디어를 쓰게 하는 게 꼭 좋았나? 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들한테는 악영향을 끼쳤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게 별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에버리지, 평균에 대한 얘기고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따지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개인 차이는 있거든요. 가상세계를 많이 경험했더라도 그걸 뭐 잘 컨트롤하는 친구가 있고 현실 세계에서 많은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개인 차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상황이에요. 저는 이 책의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도 Z세대들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이 문제를 겪었어요. 아이들한테 제발 좀 공부를 좀 더 하면 안 좋겠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가 아니라 자기 전에 사람도 만나고 좀 책도 읽고 뭐 해서 다른 활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지금 제일 힘든 거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거구나. 근데 가만히 그때 당시도 돌아보면 저도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아 이게 진짜 기술이 너무 취약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뭐 정말 막 굉장히 불행한 아이가 됐느냐 이제 그게 저의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책에서 얘기한 주장이 MZ세대가 불안 세대다. 오케이 좋습니다. So what? 한 인간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 불안했던 시대도 있고 또 지나치게 불안해서 뭐 병원도 가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때의 세대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한 사람의 긴 인생을 너무 분절화해서 그것이 영속될 거라고 예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속된 말로 지랄 총량의 법칙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막 방황하고 그런 때는 한때 있고 또 젊어서 그걸 못하면 나이 들어서 한다 뭐 이런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총량은 보존된다 라고 하는 그게 정말 법칙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에서 걱정하는 건 좋고 정말 그 당시에 MZ세대가 그런 불안을 겪은 건 사실이고 그것의 원인이 두 가지인 것은 동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결국 그 문제로 계속 스트럭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우리 사회의 적용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스마트폰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경쟁적이고 매일 공부해야 돼 입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없어요. 놀 친구도 없어요. 자, 근데 놀긴 놀아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건 결과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폭된 건 맞지만 더 큰 거는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게임에 대해서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과몰입, 이 중독이 원인이냐 결과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이 정말 재밌고 친구들하고 놀면 너무 재밌고 이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 굳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들어가가지고 이 게임이나 하고 있느냐? 거기는 그래도 보상이 있으니까 자꾸 도파민 시스템을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현실의 삶이 더 재밌다 그러면 굳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논리죠. 게임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스마트폰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과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된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문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 Z세대만이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겪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정말 스마트폰은 적어도 작은 원인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저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 시대에 또 한 번에 화두를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처럼 의대 초등반이 있는 말도 안 되는 나라잖아요.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전 세계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예요. 부모들이 거기 못 보내서 안달인 그런 이상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 초경쟁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밖에 놀지 못하고 점점 시간도 없으니까 이런 세계로 빠져들면 제대로 통제하고 성찰할 수 있는 뇌가 형성도 되기 전에 가드가 완전히 내려진, 가드 자체가 없는 그런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부모들이나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부모들, 그리고 정책 이반가들, 그 다음에 심지어 빅테크 기업들,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 심지어 소위 말해서 자기도 Z세대라고 하는, 왜 부모와 그렇게 갈등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Z세대도 꼭 한번 보면 어떤 긴 터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뚫고 나왔는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기술과 이 사회가 맞물려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고 조금 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굳이 지금까지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한 권을 뽑으라면 이 책을 뽑을 만큼, 올해의 책으로 제가 간주하고 싶을 만큼 되게 탄탄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책은 이게 정말 원인인가를 실제로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현실 세계에서만 생활했던 그룹들이 어떻게 행복감이 올라가고 어떻게 불안감이 해소되는가, 이런 인과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다. 스마트폰이 진짜로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까지 덧붙여 있기 때문에 탄탄한 연구 기반의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딱 이런 명제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잘 노는 아이가 인류의 미래다. 근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못 놀게 한다. 그리고 가상세계 아이들을 밀어넣고 거기에서는 가드조차 만들지 않았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어른 기성세대들의 문제고, 또 빅테크의 사려 깊지 못함이고 이기심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챙겨야 될 공통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우리 사회를,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불안세대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또 더 의미 있는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하드커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